오늘도 한상훈 손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가 말트림프종이라고 하는데 말토마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질병인가요? 말트라고 하는 걸 직역하면 뮤코사 어소시에이티드 림포이드 티슈라고 해서 점막에서 발생된 림프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유퀴즈에서 예전에 윤도현 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암투병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말트림프종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주 진단이 나오는 질병은 아니고 희귀암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위에서 많이 발견이 되지만 점막과 관련된 어디서든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눈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점막 조직에서도 발생이 되고 대장이나 직장이나 같은 위장관 질환에서도 확인이 되는 종양입니다. 이 종양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데 위 말트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원인균이기 때문에 제균 치료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요. 침윤이나 전이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때로는 수술까지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뭐 갑상선이나 눈이나 이런 쪽은 점막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얇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림프종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굉장히 서서히 침윤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위험도는 조금 낮은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겠네요.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분들은 예후가 매우 안 좋고요. 그냥 일반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말트림프종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위 같은 경우는 뭐 내시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눈이나 이런 다른 점막이 있는 분들은 진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영상 검사를 하시거나 피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올라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다가 찾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희귀해요. 이 말트림프종 자체가 발생도 희귀한데 대부분 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눈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다른 조직에서 발생되는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위에서 발생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발생하는 말트림프종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C88.4로 분류가 되던데 네. 이게 찾아보니까 일반암은 뭐 당연히 해당이 되고 특정암이라든지 고해감 특약 같은 거에도 C88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암 진단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질병이라는 건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암이니까 위험하긴 하겠지만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위중한 것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보험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핵심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심혈관, 뇌혈관 이렇게 해서 진단비가 각각 나가잖아요. 이런 진단비가 생기게 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만든 취지가. 그런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보험회사 틱했어요. 보험회사가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쓰는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말트림프종의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암에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 특정한 고해감에도 해당이 되죠. 림프종이니까요. 일반암, 고해감, 특정암을 합쳐서 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6,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험회사가 멋있게 안 주려면 보험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림프종이라 함은 머리 다 빠지고 골수검사하고 정말 안 좋은 분들이 돈을 받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냥 조직 좀 떼내고 제균 치료 좀 받고 위험 환자만도 못하지 않냐, 머리를 빠지기를 해 너네가 뭘 해,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지 않잖아, 이런 주장을 이제 보험사가 하는 거고. 위 말트림프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도현님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도 했어요. 그럼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은 굉장히 병기가 꽤 많이 진행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 통해서 확인이 되시는데, 그런 분들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했던 건강검진에서 확인되신 분들이면 이 말트림프종이 서서히 자라는 거기 때문에 침윤이나 병리학적인 확진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서서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는 말트림프종으로 확정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험의 취지는 생명의 위협이 있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게
아주 멋있는 취지가 깔려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환자가 고액의 보험금을 타가게 생겼는데 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검사 결과값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검사를 하지 않고 네.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다 검사를 하죠. 뇌를 예로 들어보면 뇌에서 종양이 발생됐다고 이거 악성인지 양성인지 경계성인지 구분해보자 해서 개두술해서 그 종양 끄집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위나 대장은 언제든지 내시경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싸우지는 않고요.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가 보험사의 매뉴얼화된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사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요? 자,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할 거면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냐면 약관에 되어 있는 건데 암의 진단 확정이라고 해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 의사가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걸 토대로 진단 확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 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트림프종 분쟁은 임상 의사가 C88.4 코드를 줬기 때문에 그 피보험자가 나는 말트림프종 환자라는 걸 알았겠죠? 그럼 보험사가 딴지를 거는 건 그 진단서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조직검사 결과가 이상하니까 문제를 거는 거잖아요. 소화기내과 교수는 말트림프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토마다 말트림프종이다 확정 진단됐고 이 사람 재균 치료해야 된다라고 진단서 써줬어요. 근데 조직검사에서 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의사는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써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건 우리 보험약관에 보면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진단 확정돼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직검사를 못했다면 검사 처방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해주는 사람을 임상의사라고 하는데 이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하면 암인 거예요. 아니면 윤도현 씨처럼 조직검사 결과값이 말트림프종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윤도현 씨가 뭘 했어요? 방사선 치료를 했잖아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거잖아요. 방사선 치료 대부분 암 환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값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도현 씨는 아마 암 진단비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재균 치료하고 끝이 나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또 검출되면 또 재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균 치료를 한 다음에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불어요. 계속 불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검출이 되면은 이 사람 아직 있네? 그럼 또 재균 치료 또 들어가고 약 먹는 거예요. 뭐 헬리코박터가 나오나요? 네, 나와요. 제가 항상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보험금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모든 진단비는요 무조건 분쟁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분쟁되는 건 자살 사고밖에 없어요. 고의 사고잖아요.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트림프종 문제됩니다 해가지고 무작정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이거는 비용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니까 내가 말트림프종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는 병리과 의사일까요? 임상의사일까요? 임상의사. 임상의사죠. 임상의사가 그럼 말트림프종이라고 해줬으니까 진단서에 말트림프종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어떤 서류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지 갖다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떼요. C88.4 보니까 일반암도 있고 고액암도 야 나 1억밖에 생겼어. 이런다고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나 1억이야.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서류는 안 보고 보험사에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대한 진단 확정은 임상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내리는 현미경적 소견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윤도현 씨처럼 방사선까지 하시는 분들은 왜 방사선까지 했을까요? 중하니까. 그렇죠. 그러는 분 조직검사 결과값이 과연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나왔겠어요? 말트림프종입니다. 라고 나왔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방사선 항암치료 수술하신 분들 아니고서야 그냥 재균 치료하고 계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0% 문제가 되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조직검사 결과지에 뭘 봐야 되냐 첫 번째가 이거 말트림프종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의사가 쓰진 않잖아요. 의학용어로 쓰니까 룰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R 슬러시 O 대부분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토마라고 되어 있고 말트림프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 조직검사상으로 맞았네? 하고 맨 앞에 R, O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 말트림프종이네 하고 보험사에 문제 없겠네 청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RO라고 하는 건 룰아웃이라고 해서 의증이라는 거예요. 말트림프종 의증. 자, 그러면 병리학자는 의증, 임상의사는 최종 진단. 그러니까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병리학적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말트림프종 의증이면 고해감 못 받고 일반암만 받나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제자리암 받아요? 못 받아요. 경계성 종양 못 받아요. 그냥 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중증 특례도 적용해주고 나 진료비도 감면받고 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됐는데 내 보험 약관에서는 병리학적인 진단이에요. 당신은 지금 진단 확정이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룰아웃만 있진 않잖아요. suspicious. 그렇죠. 서스피셔스, 의심스러운, 몇 적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면 서제스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룰아웃, 서제스티브, 서스피셔스. 이런 것들 형용사적 문구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있겠죠. 심장이나 뇌혈관은 영상 검사를 하지만 그 검사 결과값보다 누구의 의견이 제일 커요? 의사의 의견이 제일 크잖아요. 네. 내가 이 아이 코드를 주느냐 마느냐, 뇌혈관 코드를 넣어주느냐, 심장병 코드를 넣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임상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분쟁은 임상의사를 만나면 돼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줬어요? 검사 결과 이런데 왜 이렇게 줬어요? 근데 병리학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암이에요. 임상의사한테 아무리 어떠한 소견을 받아도 병리 검사 결과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리과 의사를 만나서 내 병리학적 소견이 정말 확정에 가까운 의심인지 단순히 말트림프종으로만 살짝 보이는 건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리과 의사가 진료를 보나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병원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거 현미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품으로 막 염색하시고. 암 진단비는 죄송한 얘기지만 소비자분이 절대 할 수가 없다. 반드시 100%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한테 맡기셔서 받아야 된다. 왜? 병리과는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룰아웃인데 돈을 어떻게 받아 이거죠. 병리학적 표현 중에도 이게 정말 확정에 가까운 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가 있는데 떼어낸 세포 조직이 제일 안 좋은 부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방이랑 갑상선에 종양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미세 침흡입 검사라고 해서 팍 찔러요. 그러면 세포 가져가죠. 그래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암이잖아요. 빨리 떼내야 되잖아. 떼냈어요. 암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갑상선 암이 아니고 유방암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처음에 뗐을 때 이미 암세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병리학 쪽도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건 없어. 사람마다 몸은 신체는 다 다르고 검사가 다 다르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확정이에요. 이 사람 말트림프종이에요. 그런데 병리과랑 방사선 쪽은요. 진료를 보는 과가 아니니까 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병리과랑 방사선 그 선생님들은 임상의사를 보조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단을 내리는 거를 이 사람들은 보조적인 병리학적 소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정이 돼도 다 말트림프종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트림프종으로 완전히 맞아도 병리학적으로 내가 말트림프종 진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교수님들이. 진단서를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진단서 내가 쓰는 게 아니니까 나는 말트림프종 같아. 네가 최종적으로 혈액 검사도 볼 것이고 증상도 볼 것이고 위도 네가 받고 유전자 검사도 했으니까 검사는 네가 최종 진단은 네가 나는 병리학적 소견을 낼 때 말트림프종 같아요. 이거 말트림프종이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의증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스피셔스. 제가 보기엔 이걸로 보입니다. 네, 뭐 요 정도.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상의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단의 영역에서 다리를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 검사를 한 거면 보험사가 꼬투리 잡기가 좋죠. 근데 확정적으로 말트림프종입니다. 이건 조금 의심이 되네요. 이건 그냥 살짝 의심이 되네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트림프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 거고 이런 형용사적 문구가 있을 때 확진에 가까운 말트림프종이냐 아니면 정상 조직 세포인데 말트림프종으로 살짝 의심할 수도 있을 정도냐 확정에 가까운 거면 돈 줘야죠. 미확정에 가까운 거면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런 거기 때문에 보험사가 뭘 할까요? 의료자는 그럼 자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할 수가 없다. 설계사분들이 보험사에 아무리 난리 쳐도 할 수가 없다. 왜요? 고액의 분쟁이잖아요. 말트림프종이면 키워야 되나요, 병을? 그건 목숨을 담보해서 너무 큰 거고 내가 키우고 싶어도 의사가 놔두지 않죠. 들어가서 말트림프종이면 점막 절제를 해서 나오니까 키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자문을 통과해야 돼요. 보험회사 심사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로 접수된 서류를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현장조사 나가서 현장조사자를 통해서 추가로 진구된 서류와 피보험자의 진술과 이런 목격자들 진술 이런 부가 서류들을 또 보는 게 2차 서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비 영역에서 안 되는 경우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면 법률 자문을 가는 것이고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의료 자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약관에 보면 보험회사와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를 지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약관에 되어 있어요. 보험업법에서도 이런 의료 자문을 적법한 심사 절차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약관이나 법령에서 정상적으로 승인한 심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료자문이라는 절차 자체가 너무나도 피해자를 많이 양산시키고 있고 보험회사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했을 때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게 매우 크죠.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내가 우호적인 입장에서 보험회사한테 싸워서 나 의료자문 거절할 거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값은 의층인 거고 보험사가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핵심은 의료자문을 돌파해야 된다. 병리자문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물어봐야 될까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은 자문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거잖아요. 아, 동의하는 거 여부에만 급급해서 아, 하지 말랬는데 근데 또 이 손해사정사는 의료자문 하라 그러네? 그럼 동의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의료 자문할 때 그 사람한테 단순히 그냥 슬라이드 딱 한 장 주고 판독해 주세요 이럴까요?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증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PD님 말씀하셨는데 그 병리과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셨죠? 그렇죠? 병리과에서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겠죠, 거의. 네, 손에 꼽아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나 지금 환자 보는 것도 바쁜데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병리과를 선택했을 때는 사람 상대하는 거 싫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병리과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문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아요. 이 케이스는 어느 분이 써주더라. 아, 이 케이스는 안 되더라 하는 게 저희 머릿속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이나 감정 절차를 통과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문에는 절대로 피보험자가 그냥 본인이 판단하에 그냥 동의해서도 안 되고 자문 들어가는 질문이나 서류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영역이면 소비자분들한테 말로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담당자도 돈 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윗사람이 막어. 의료자문 결과가 오케이로 나오면 그때 주라 이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의료자문만 동의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보험금 지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심사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잖아요.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아, 사정사님 이거 진짜 저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냥 동의서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소비자한테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소비자들 다 녹취하고 있지. 우리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합시다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그런 케이스를 해보니까 아, 이런 케이스는 면책이 아니더라. 그 확정에 가까운 의증이더라. 이런 분들은 아, 이건 돈 줘야 되는데 센터장이 맡고 있고 임원들이 맡고 있고 이러면 본인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의료자문 계속 얘기했다가 민원 받아버리고 이래버리면 자기 인사고과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툭 까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말트림프종에 대한 심사는 그냥 의료자문으로 그냥 모든 보험회사가 획일적으로 하고 오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뇌나 심장은 진단비 청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의사를 직접 봉급을 주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환자들 영상 CD 딱 가져가고 다 보여주고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의사분들이 다 의견서 쓰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병리과 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슬라이드 떼가지고 다 가서 그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 보고 앉았어야 되는데 말트림프종 희귀암이에요. 많겠냐고요. 투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보험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병리학적 확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문 가는 거고 그럼 이게 소송으로 갖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원 판사가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 확정 되겠다고 약관 되어 있는데 의증 나왔어. 의증의 영역도 돈 주는 거야. 이거 야, 약관에 이래도 의증의 영역 돈 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법원에서 뭘 하겠어? 법원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병리과에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보험 분쟁 영역에서 자문을 가나 민원을 넣어도 자문 가라고 하고 법원에 가도 감정을 해야 돼요. 결국은 제3자의 의견이 지금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게는 1억, 적게는 5, 6천만 원 청구권이 있으신 걸 허망하게 날리시면 안 돼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0인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안보험 여러 개가 가입하시니까 이 영상 보고 아, 나 그러면 제일 보험금 작은 이 A 보험사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띵 넣거든요. 제 바보 같은 거예요. 절대 안 주거든요. 돈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했죠. 그럼 얘는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의료자문에 동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고객은. 면책으로 기재를 하겠죠. 그럼 면책으로 기재해 놓으면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구하는 순서가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말트림 부종, 세균 치료만 하고 있다. 방사선 뭐 항암 안 했다, 수술 안 했다. 100%다 문제가 됩니다. 말트림 부종 환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1년에 말트림 부종 하시는 분들이 4-5분씩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희귀암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저한테는 희귀하지가 않아요. 위암의 90%, 95%는 선암이에요. 쭉 이렇게 아데노카시노마. 그 나머지 중에 5%, 10% 안에 나오는 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위 말트림 부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C88.4 진단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손해사정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말트림 부종을 처음 들어보는 설계사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그 윤도현 가수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위에 생기는 말트림 부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건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특히 설계사분들은 미리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손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